정말 죄송하지만 앞으로 30년 후가 되면 현금 가치는 강남에 45평 아파트를 딱 산 시점에서 빚이 하나도 없었어요. 돈을 버는 방법은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음주 방송이다. 맞아요. 그럼 저희가 신동엽 씨보다 더 잘 나가려고요. 이게 사과 막걸리라고 이 우일학에서 대표 네. 시그니처야. 이거 먹으러 와. 현장 원샷입니다. 저희 규정상. 알겠습니다. 와, 맛있네요. 그래서 네. 이게 작업술이라고. 아, 작업술. 네, 맴맴 하이볼. 하이볼. 네. 이게 뭐예요? 아, 와, 엄청 큰데요? 아, 뭔 놈의 사이즈가 너무 작살 나보네, 이거. 무지막지한다, 이거. 억지로 저 위축받으러 크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유, 깜짝이야. (15년) 만에 지금 술을 먹는 거야. 와, 드실 줄 아는데 안 드시는 거죠? 이게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솔직히 얘기해. 술, 담배, 커피를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이제 제가 이제 은퇴해서 괜찮은데 제가 이제 PD로 한참 MBC PD로 일을 할 때가 이제 96년에 입사해서 막 MBC가 잘 나갈 때였어요. 항상 이렇게 어디를 가면은 이렇게 접대를 하고 막 이런 게 내가 이렇게 봤더니 선배들이 결국은 이 일을 그만두는 경우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술, 여자, 도박이더라고요. 이게 다 이렇게 얽히는 게 술에서 다 시작을 해요. 매니저나 제작사에서 이제 술자리 한번 하시죠라고 하면은 이제 형님 절제하시는구나. 그렇죠. PD라는 일이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이 일을 오래 하고 싶은데 오래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자기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보통 이렇게 술자리에 가서 선배들이 이렇게 술 한잔해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저 술, 담배 안 합니다. 원래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교회 다녀? 아니요. 암 걸렸어? 아니요. 그러면 한잔해 임마. 그래요. 저 술, 담배, 커피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저는 알코올, 니코틴, 카페인 같은 외부 물질로 저의 기분을 고양하는 걸 믿지 않습니다. 저는 활자 중독자라서 그냥 책만 읽어도 너무너무 즐거운데 왜 굳이 술을 먹어야 되나요? 그럼 그다음부터 선배들이 안 불러요. 부르면 술맛 떨어진다고. 피곤한 스타일이네. 맞아요. 골프도 안 치거든요. 김 감독 그렇게 빡빡하게 살잖아. 그러니까. 술자리도 안 가고 골프도 안 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당신한테 일의 기회가 오겠어? 지하실 같은 데 가서 술도 좀 마시고 라운딩도 나고 이래야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어떤 제작사 대표가 있어. 대본을 봤는데 이 대본은 김민식 PD가 연출하면 되게 잘할 것 같아. 근데 주위에서 근데 그 친구는 술 안 먹고 골프도 안 치고 그러는데 그래서 술 안 먹고 골프를 안 쳐서 나한테 일의 기회가 안 오면은 그런 회사랑은 내가 일을 할 생각이 없다. 나의 연출력을 보고 그걸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술을 왜 먹고 골프를 왜 치는 줄 알아요? 왜 그래요? 그래야 사회적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게 우선이에요. 일을 잘하면은 관계가 좋아져요. 야, 그 부서에서 누구 일 그렇게 잘하는데 나하고 좀 연결시켜줘요 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일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나는 오늘 뭘 해야 될까? 지금 이 순간 뭘 해야 될까? 저는 주말에 골프 연습장 가는 것보다는 도서관에 가서 소설 읽으면서 드라마 원작을 찾는 게 PD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빡빡하게 살았죠. 그 빡빡하고 피키하게 산 형님의 삶이 그 삶이 형님이 오늘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가끔씩 이제 예능 PD들 사이에서는 옛날에 이제 한 5년에 한 번씩 PD 사태 같은 게 일어나요. 이렇게 검찰에서 야 요즘 뭐 이렇게 연예인들 뭐 좀 찔러볼 거 없어? 야 좀 이렇게 위에 좀 이렇게 시끌시끌한데 이럴 때 주의를 분산할 수 있게끔 PD 사태가 터지면요 화끈하거든요. PD가 무슨 음악 가요 프로그램 하면서 뭐 가수 매니저한테 돈을 받았다더라 이런 거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뉴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선을 끌기 위해서 5년에 한 번씩 이런 게 일어난단 말이야. 형, 그러면 그게 카더라가 아니네, 형님. 정치인들이 뭐 분산시키려고 연예인들 막 빵빵 터트리고 사고 이슈 만든 거, 형. 근데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연예인이 하는 잘못은요 개인의 일탈이에요. 나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어떤 문제가 나라의 정치나 경제나 신뢰 시스템을 흔드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하면은 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 복잡하거든요. 빈부격차가 왜 일어나나요? 계급의 계층 사다리가 왜 끊기고 있나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복잡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맞아요. 단순한 얘기 좋아해요. 나쁜 짓 했다는데요. 와 몰려가서 이걸 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나는 이거를 근데 오랜 세월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난 여기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 자기 절제가 필수구나. 사실 저는 MBC에서 그걸로 유명한 PD였거든요. 자기 관리 엄청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저랑 안 놀아줬어요. 형님 보살이라고 스님이라고 소문났더라고요. 칭하를 PD로서 일을
오래 하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그 일이 너무 재밌어서 생각보다 돈이 빨리 벌렸어. 그래서 한 52 정도 되니까 이미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굳이 회사 다니면서 일을 안 해도 갈 것 같았고 네네. 저는 과거에 벌어놓은 돈이 많고 지금 벌고 있는 돈이 많고 미래에 받을 돈이 많아요. 과거에 벌어놓은 돈, 자산, 지금 벌고 있는 소득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자동소득, 연금까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실 숫자를 내가 어떤 네. 친구 만난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강남에 45평 아파트가 있고 막 이거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친구가 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는 게 아니라 잠시 뒤에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잘 놀고 있었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잠깐 나서 전화 통화한다 오더니 어머니가 아프셔서 전화가 왔는데 하면서 막 울더니 빌려달라고? 근데 내가 방금 전까지 내가 다 이걸 얘기를 했잖아요. 자산과 이 그 소득과 막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내가 그 다음에 했던 생각은 뭐냐면 두 번 다시 숫자는 나는 얘기하지 않겠다. 평생 형님이 100세 때까지 놀고 먹을 정도의 돈이 있으면 그렇죠. 이게 형님의 경제적 자유 누른 거 아니신가요? 맞아요. 왜 52의 나이에 명퇴를 했냐면 강남에 45평 아파트를 딱 산 시점에서 빚이 하나도 없었어요. 부채가 없는 상태에서 이걸 사고 나니까 명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만 해도 60억이 넘어. 55부터 개인연금을 수령하는데 매월 269만 원씩 들어오거든요. 와, 괜찮네. 근데 이게 개인연금만 받아서 그런 거고 이제 60세가 되면 여기에 퇴직연금이 더해지고요. 그죠. 그리고 65세가 되면 국민연금까지 더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65세 이후에는 일을 전혀 안 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나는 일을 계속 할 거예요. 왜냐? 이 재밌는 걸 왜 그만둬요? 야, 형님은 이런 채 직장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쓸만한 이유가 있으신 분입니다. 아까 국민연금 얘기했잖아요. 국민연금 방법은 뭔지 알아요? 국가 재정을 더 투입하면 돼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국가 재정을 더 투입하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복지라든지 예산이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국가 재정을 더 많이 쓴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나라가 돈을 더 많이 찍어내야 되고 돈을 더 많이 찍어내면은 돈의 가치는 떨어져요.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 이걸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현금이 아니라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근데 이거를 직장인들이 나는 뭐 이제 집 사고 하기에는 나는 이미 늦은 것 같아 라고 해서 안 하잖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앞으로 20, 30년 후가 되면은 현금 가치는 돈의 가치는 갈수록 떨어질 거예요. 국가 재정을 써야 될 곳은 너무나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루라도 빨리 자산을 만들어야 돼요. 네. 만들고 돈의 가치가 떨어져도 그 가치는 유지가 되거나 또는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자산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재테크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그 재테크를 월급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나는 직장인이 근무 시간에 주식창 들여다보고 밤에 자야 될 시간에 미국장 들여다보고 네네. 코인 보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을 잘하는 게 우선이고 내가 일을 잘해서 월급만 맞아. 잘 모아도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을 버는 방법은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돈이 드는 거를 안 들게 하거나 돈이 안 되는 일을 돈이 되게 하거나 하는 거? 휴대폰 문자 보낼 때 돈 유료 문자 맞아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막 맞아요. 그랬었어요. 돈이 드는 문자 서비스를 무료로 바꿔준 게 이제 카카오톡이고 그게 대박이 난 게 돈이 드는 걸 안 들게 하니까 아, 좋다. 돈이 안 되는 거를 돈이 되게 바꾼 것도 있어요. 일단 미국에서 대박난 서비스가 우버인데 미국 사람들은 출퇴근 때 다 차를 타고 하니까 맞아요. 차를 쓰는데 퇴근하고 나면 얘는 아무런 돈이 안 드는 애인데 퇴근하고 내가 집에서 쉬는데 갑자기 우리 동네 누군가가 공항 가는데 라이드를 부탁을 해. 근데 픽업해줘. 이거 픽업해주면은 한 네. 30달러 내가 벌 수가 네네네. 있어. 돈이 안 되는 차가 놀고 있는 차고의 차가 돈이 되는 수단이 된 거잖아요. 멋있다. 카카오톡과 우버라는 서비스가 대박이 난 이유가 이거거든요. 돈이 드는 거를 안 들게 하는 방법은 뭐고 돈이 안 되는 거를 돈이 되게 하는 방법은 뭘까? 이거를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하면 돼요. 저는 회사 다닐 때 로맨틱 코미디 전문 연출가였거든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드라마 제작은 돈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드는 이거를 저는 돈이 안 들게 하는 방법이 뭘까? 저는 그게 청춘 시트콤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참고로 배우들 중에 몸값이 비싼 분은 누가 비싼 줄 알아요? 어른들이 몸값이 비싸요. 그때 송승헌 나왔죠. 아, 제가 논스톱 했을 때는 조인성, 뭐 조인성이요? 장나라, 이야. 박경림, 야. 양동근 이런 친구들 저 나왔던 그때 시절인데 조인성 코 찔찔할 때 형님이 만났죠. 내가 그때 청춘 시트콤을 만들면서 되게 즐겁게 일을 했던 비결 중 하나는 뭐냐면 청춘 시트콤은 무대가 대학 기숙사예요. 말인즉슨 어른이 없어요. 집에 홈 드라마를 찍으면은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인공이 20대면은 엄마 아빠는 40, 50대 중견 탤런트들인데 중견 배우들은 몸값이 비싸요. 논스톱은 청춘 시트콤이기 때문에 무명의 신인들 당시에 정말 장나라, 조인성 정말 완전 무명일 때 저희 그때도 프로그램에서 장나라 예뻤어요? 아우 끝장 귀여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죠. 지금도 귀여워요. 남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찍는 거를 어떻게 하면 적게 들이면서 찍을까를 저는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 대단하다. 촬영 회차를 줄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항상 고민을 했고, 회사에서 여러분의 몸값을 올리는 방법은 그거예요. 돈이 안 되는 뭔가가 있어. 아이템인데 얘가 시장에서 안 팔려. 돈이 안 돼. 네. 이거를 돈이 되게 만들면 여러분은 회사에서 몸값이 올라가고요. 또는 회사에서 경비가 많이 드는 어떤 그게 있어. 근데 이 경비를 여러분이 줄여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몸값이 올라가요. 야, 이거 직장인들의 영상 바이블인데 이거? 이 두 가지만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 돼요. 책을 쓸 때 이걸 항상 고민을 해요. 예전에 2017년도에 낸 책이 영어책 한 권 내어봤니라는 책인데, 네. 그건 왜 썼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 영어를 잘하려면 미국에 유학을 가야 되거나 그쵸, 그쵸, 원어민 그쵸. 회화 수업을 들어야 그쵸,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나는 그냥 돈 한 푼 안 들이고 독학으로요? 혼자서 회화책 한 권, 영어책 한 권 외우는 걸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돈이 많이 드는 영어 공부를 돈 안 들게 하는 방법을 쓰니까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다음으로 낸 책이 매일 아침 써봤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라든지 유튜브 이런 거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블로그를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방법을 제가 책을 썼더니 그 책도 팔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너무 노동자의 15시간 삶을 살면서 TV 프로 못 봤어도 그 느낌표 영상을 봤거든요, 제가. 왜냐면 너무 귀감이 되고 너무 교훈적인 이야기여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대통령 중에 다 싫어하는데 유일하게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거든요. 근데 그 노무현 그래서 대통령을 노랑이구나. 섭외를 했단 말이에요. 야, 이 프로그램 미쳤다. 근데 그 미친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거야. 저는 이제 느낌표 제가 이제 그걸 연출할 때 김영희 선배님이 저를 하루는 불러서 이제 얘기하신 게 있어요. 느낌표 새 코너를 하나 기획을 해와라. 근데 느낌표가 세상을 바꾸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네. 책을 읽읍시다는 독서량이 자꾸 줄어드니까 이 독서량을 늘리기 위해서 뭘 하면 될까 하다가 만든 게 그 책이고, 각막 기증이라든지 장기 기증 이런 쪽에 사람들이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눈을 떠요고, 막 이제 느낌표의 모든 코너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었는데,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뭘 봐야 되는 줄 알아요? 뭘 봐요?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나를 보통은 보거든요. 네. 근데요, 세상에 문제는 너무 많아요. 많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대로 문제가 있고,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쵸, 공부하는 그쵸, 학생들은 그쵸, 있고, 그쵸. 노인은 노인들대로 문제가 있고. 그쵸, 그쵸. 자, 그럴 때는 내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문제는 무엇일까? 나는 살면서 어떤 것을 바꾸고 싶었나? 나의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고요. 저는 이제 김용만 씨가 이제 네네. 진행했던 집으로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다문화 가정 있잖아요. 네.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결혼하고 봤다, 아이를 봤다, 봤다. 낳아요. 네. 근데 아이를 낳으면은 얘들이 한 7, 8살 되도록, 엄마가 왜 그 농가에서 일하고 하느라 바빠서 7, 8살이 되도록 한 번도 외갓집에 안 가본 애들이 있어요. 못 가본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을 데리고 이제 그 외갓집에 가는 기억나요. 프로젝트였어요. 너무 재밌어. 만들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필리피노, 쿤타킨테, 베트콩 막 그랬어요. 형님 죄송합니다. 조금 있습니다. 이미. 그냥 딱딱. 있습니다. 형님. 이깔란다 시갈란다 맞아 있어. 사장님 상처 받습니다. 저는. 있어. 그래가지고 동남아 사람처럼 생겼다고 애들이 놀리는데, 생각해보니까 요즘은 나는 그냥 외모가 얼굴이 까맣고 입술이 두껍다고 그런 놀림을 받았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가 태어난 나라를 데려가면 엄마처럼 생긴 사람들이 다 살고, 필리핀이나. 엄마처럼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있다는 걸 나는 보여주고 싶었던 와. 거야. 왜냐면 얘가 우리나라에서만 살면 왜 우리 엄마는 이상한 말을 하고 우리 엄마는 이상하게 생겼을까라고 생각할 텐데, 엄마의 나라에 가보면 그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는 이거를 하고 싶어서 이 코너를, 제가 이제 이걸 기획을 했을 때 김영희 선배님이 그랬어요. 야, 너는 어떻게 다문화 가정 아이의 마음을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니? 내가 그러게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나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나는 자취할 때 김치찌개 이렇게 맛있게 하나만 좀 끓여도 난 참 좋았겠다. 내가 되게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여. 그러면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에게 김치찌개를, 맛있는 김치찌개를 나는 대접하고 싶어. 네. 라고 하면 그분은 되게 멋진 김치찌개 가게 사장님이 될 거 아니냐고요. 맞아요. 나는 항상 무엇을 바꾸고 싶었나를 생각하는 것이 느낌표가 출발한 지점이었어요. 그랬구나. 아, 너무 오늘 훈훈합니다. 형님. 술 한잔 하시죠. 아닙니다. 너무 좋습니다. 형님.